성공투자 기원 최원재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BB의 초고속 파산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한마디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SVB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예금은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5만 달러까지만 보호가 되지만 지금 거기에 예금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그걸 초과하는 부분이라도 일단은 보호하겠다라는 방향이라서 요건이 뭐 리먼 사태건으로 불거진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 걸로 이제 보이는데, 단지 이제 제2, 제3의 SVB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이게 좋은 쪽으로 풀리면은 이제 너무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약한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FOMC에서 뭔가 금리 인상의 고리를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가겠지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뭐 경제 위기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불거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300조 원 이하의 미국의 저축은행급들에서 뱅크런 사태 같은 건 나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미국 정부에서 이걸 좀 막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 좀 계속 가지면서 뭐 긍정도 또는 부정도 하지 말고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미국 대형은행 쪽으로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듯이 제2의 뱅크런 사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뭐 지역은행들 다 합해서 5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하의 은행들 같은 경우 뭐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뭐 뱅크런 사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CPI 고용지수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새로운 악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초기인 만큼 이게 어떻게 본다면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사태의 추이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좀 지켜보고 관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뭐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뭐 자제하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개장 전에 꼭 봐야 할 두 분의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단체 여행 허용 국가의 한국 제외, 구글 픽셀 폴드 실물 포착, 높아지는 한알령 해제 가능성. 오늘 중국 이슈가 두 가지고요. 구글 이슈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중국의 단체 여행 허용 국가 40개 추가됐습니다만 한미일도 제외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배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이 가죠. 일단은 한미일이 공조해가지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국에 대치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이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40개국을 추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제 중국에서 여행을 많이 오는 국가인데, 굉장히 이제 유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6일에도 한번, 해제가 될 줄 알았더니 이거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지난달에 별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 섹터들, 화장품이라든가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단기적인 악재는 이제 될 듯이 보여요. 하지만 계속해야 그 개인 여행은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 여행만 지금 금지하죠. 근데 단체 여행도 계속해가지고 막아둘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풀리게 될 거고, 지금 이제 화장품주라든가, 화장품주 특히나 이제 요즘에 많이 빠졌죠. 아모레퍼시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은, 근간에, 지난달에 좀 빠지다가 살짝 월 초에 좀 반등이 나온 듯 싶더니 다시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양회에서 뭐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양회에서 목표치 낮게 잡은 거랑 이런 이제 단체 관광 수요랑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관계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은 이제 많이 좀 빠졌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바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돼야 되고, 또 기간적으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빠져나오기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반등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든 뭐, 항공사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같은 이제 맥락에서, 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는 호재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주가 바닥과 또 호재를 기다릴만 하다라는 판단, 화장품주, 카지노, 또 항공주까지 분석해 주셨고요. 연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아지는 한알령 해제 가능성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지금 일단 중국 정부가 3월 양해를 이제 기점으로 인해서 외교 정책을 이제 온건하게 이제 전환하면서 한알령 해제 가능성도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알령 조치가 이제 한국산 이제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화장품, 유통, 콘텐츠 이런 쪽에서의 피해가 좀 크게 좀 나타났는데요. 한알령이 완화되면은 관련 산업의 매출은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2025년까지는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콘텐츠, 게임, 이런 쪽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체 관광객이 조금 전에 신규 전문가님께서 지금 일단은 한국 보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4월 달에는 가능성이 또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3월이니까 아직 주가 조정은 좀 더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주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저는 게임하고 화장품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펄어비스라든가 최근에 잠깐 보면은요, 주가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안 좋죠. 지금 박스권 하단 이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컴투스도 그렇고, 데브스 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중국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가 되면 이쪽 게임주들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코스맥스도 주가 조정이 아직 좀 덜 나왔어요. 저는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호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반영될 것인 만큼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저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도 되겠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4월 26일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중국 쪽에서 온건하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중국에다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기는 이제 중국이 먼저 우리한테 온건하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정치적인 부분이야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네, 한알령 해제, 수혜주, 게임주, 엔터주 등 어떻게 보십니까? 한알령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다면은 엔터주도 드라마 게임 네. 둘 다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알령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 쪽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드라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구글의 픽셀 폴드 실물 포착입니다.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가 뉴욕 지하철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좀 노출을 좀 시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철에서 이 구글 픽셀 폴드가 사진이 좀 찍힌 것들이 인터넷상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무게는 조금 삼성 폴더블 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고, 그 배터리는 삼성보다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빡 준 데는 카메라 쪽을 조금 더 삼성보다 힘을 좀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10일 날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아마 이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지금 구글의 이 출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떤 데서는 이것이 삼성의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분석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아니다,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하락하더라도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호재다.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폴더블폰 이슈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폴더폰 관련주 하반기 삼성 나올 것도 분명히 좀 기대가 되고 뭐 구글에서 나온다, 애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올해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또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분명히 좀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H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이 요즘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좀 한 걸로 보이고 여기서 뭐 17,000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지 조금은 이제 뭐 시세가 좀 덜 나고는 있는데 KH바텍이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도 뭐 올라갈 것 같고요. 뭐 UTC 쪽에도 이제 유력하게 움직이는 쪽들이 뭐 UTI라든가 뭐 JNTC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 뭐 세경하이테크는 요즘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또 신규 사업 진출한다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관련주들 저는 이제 KH바텍을 제일 탑픽으로 보지만 눈여겨보시면서 하반기를 또 대비하는 종목 중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한 하드웨어의 혁신 폴더블 미국과 중국 쪽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기원에서 이슈 알아봤습니다.